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14일 지금부터 심야방송 제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요 새벽 1시가 다 돼가는데 오늘 중요한 뉴스들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MBC 방송이 결국은 만세를 부른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이상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MBC 방송은 내가 더 이상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알죠. 조금 전에 이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MBC 의뢰로 윤석열 후보가 모든 지표에서 확고하게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임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최근에 강릉에서 대대적인 유세 활동을 했죠. 강릉, 춘천 이런 데서 이제 속초 이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유세하고 왔는데, 이 강릉이 윤석열 후보의 고향이자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 사무총장 권성동 의원의 고향이기도 해요. 거기서 둘이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이제 윤석열 후보의 최실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권성동 의원인데, 이번 강릉에서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할 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이 젊은 부부, 이 부인을 성추행했다라는 보도가 열린공감 TV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어서 상당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권성동 의원 전혀 사실무근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해서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 차례 서로가 반박하고 다시 또 재반박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처음으로 오세훈 시장과 함께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서 이 문재인 정권의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 그 현장을 직접 체감했어요. 직접 방문해서 얼마만큼 문제가 심각한지,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분노하고 있는지를 공감하는 그런 행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이제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내년에 오세훈 시장 팍팍 밀어주겠다라는 강한 뭐라 그럴까요? 이 자신감을 또 표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제 등판이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철근 정무실장, 이수석 대표의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김철근 실장이 이나땡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시간에 그래도 제일 따끈따끈한 것은요 이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열린공감TV, 이 열린공감TV는 뭐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김건희 씨의 말하자면 줄리설을 처음으로 보도해서 이미 윤석열 우리 선대위에서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는 유튜버가 바로 열린공감TV입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요, 지금 영국이 지금 비상에 걸렸어요. 말하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 변종인 오미크론으로 인한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이렇게 보리스 영국 총리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이 총리 발표를 보면 이 런던에 있는 백신 접종 클리닉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유감스럽게도 오미크론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늘고 있고 최소 1명의 확진자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사망했다, 이렇게 밝히고, 또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약한 편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부스터 샷을 맞는 것이 최선책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 보건부 장관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영국 내 입원 환자가 10명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부스터 샷을 좀 맞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스터 샷 꼭 맞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도요 일단 무조건 맞고 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통계로 보면 지금 어쨌든지 간에 이제 과학적 접근법을 해야 되잖아요. 정부가 이 말하자면 방역 패스 적용 대상 시설물을 잘못 선정한 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방역, 그러니까 이제 부스터샷, 이 백신의 이 과학적 효과,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학부모들, 청년들 지금 의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결합이 돼서 이 청소년들에 대한 이 방역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금 영국에서도 부스터샷 꼭 맞아라 라고 제가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말이죠, 과학적 근거가 부스터샷을 맞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화이자를 맞았다 그러면요
이 맞았을 때 부스터 샷을 맞았을 때의 면역력이 안 맞았을 때보다 100배가 커진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은 논란대로 우리가 가되 일단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꼭 접종을 맞아라. 이렇게 저는 강력히 권고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제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12월 11일하고 12일간 1,007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 했는데요. 이 여론조사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이 다자 대결의 경우에는요, 윤석열 후보가 38.7이고 이재명이는 34.5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5.9, 심상정이 4.5로 나와 있어요. 이 흐름을 보면 윤석열 후보는 11월 첫째 주에는요 39.5에서 11월 말경에는 35.7로 약 4% 정도가 빠지다가 이번에 다시 한 3% 정도가 올라가서 38.7이 나왔고요. 이재명의 경우에는 34.5가 나왔는데 11월 첫 번째 주인 6, 7일에는 32.2였습니다. 그러다가 11월 말에는 27, 28일에는 32.7, 뭐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약 1. 그러니까 8%, 한 5가 올라서 34.5%입니다. 그래서 이 폭이 말이죠. 지난 11월 말에는 한 3%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는 4.2로 폭이 차이가 커지고 있어요. 이것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당선 가능성을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44%. 그래서 거의 윤석열 후보가 11월 이후 44%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11월 첫째 주는 44.3, 그 다음에 11월 말에는 43.9, 12월 초 지금에는 44%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은요, 38.3, 38.3에서 40.0으로 1.7이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 차이로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당선 가능성에서도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누가 당선될 것으로 보이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윤석열 후보가 44.9, 이재명이 42.7입니다. 그래서 2% 정도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어요. 2.2%. 자, 그런데 11월의 경우에는요, 당선 가능성이 윤석열 후보가 낮았어요. 이재명이 43.5, 윤석열이 42.3, 그래서 1.2%가 낮았는데 이것이 이제 뒤집어져서 2.2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상승폭을 이 지지율에서도 그리고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도 더 넓혀지고 있다. 즉 간극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정권 교체하느냐? 이것이 이번 조사에서는 52.0%입니다. 그래서 11월 말 11월 27, 8일 경우에는 50.1%였는데 약 2% 정도가 늘어났고, 아니다, 이재명이가 그냥 되어서 정권이 다시 창출되어야 한다. 이것은요, 11월 말에 36.8에서 39.5로 약 2.7% 정도가 높아졌어요. 자, 그래서 이 정권 교체론이 여전히 13% 정도로 앞서고 있다.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 말이죠. 이 국민의힘은 36.3, 민주당이 32.6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4.6이고요. 국민의당이 4.9, 열린민주당이 3.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중요한 여론조사의 지표를 일단 말씀을 드렸고, 좀 이제 색다른 여론조사를 했어요. 뭐냐면 TV 토론, 공식 토론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빨리 열려야 된다. 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후보 등록 이전에 열려라. 이게 찬성이 65.6, 그 다음에 반대가 30.3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증 문제인데요. 사생활을 포함해서 모든 의혹은 검증하라. 이게 25.7이고, 대신 사생활은 제외하고 이 도덕성과 비리 의혹 중심으로 검증하라가 54.5입니다. 그리고 출마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검증할 필요가 없다가 17.2%에 달합니다. 이 배우자 문제에 대한 이 검증이, 그래서 이 사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54.5가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생활 포함해서 검증하라는 이 비율은 25.7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요 80.2%가 검증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말이죠, 68.2%가 모든 의혹 또는 사생활을 제외한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배우자 검증에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대응 능력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이가 앞서네요. 37.3, 그 다음에 윤석열 21.9입니다. 나머지 후보는 생략하겠습니다. 복잡하기만 해. 그 다음에 저출산 해결, 육아 정책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20.9, 이재명이가 24.5입니다. 그리고 취업, 주거, 청년 정책, 이재명이가 36.8, 윤석열이 28.2입니다. 그리고 이 젠더 평등, 그리고 이 젠더 갈등 해결, 이것은 윤석열이 24.0, 그 다음에 이재명이 18.4입니다. 그래서요, 이 젠더 문제를 제외한 코로나 문제, 저출산 문제, 그 다음에 취업과 부동산 정책, 청년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보다는 이재명이가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의 정책 공약, 우리 국민에 대한 홍보 활동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이 근거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MBC 여론조사 내용, 한마디로 이제 MBC도 백기를 들었다. 더 이상 이제 가짜로 의혹받는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자기네가요, 뭐라고 그럴까, 자폭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권성동 사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이 권성동 의원이 더군다나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일 뿐만 아니라 선대위에서 요직을 맡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선거를 총 책임지고 있는 최고의 실무 책임자나 마찬가지예요. 조직과 인사, 예산을 모두 다루니까, 자, 이러한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분이 더군다나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게 기강이 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러한 분이 윤석열 후보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그것도 성희롱이라고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했겠느냐.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 이제 상식이 굉장히 중시되는 사회가 아니겠어요? 좀 시대적 흐름이. 자, 그래서 저는 이 뉴스는요, 별로 신뢰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 열린공간 TV의 보도 내용 말씀을 드리고, 또 권성동 의원의 반박문도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도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권은 이제 아주 잘 걸렸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권성동 사무총장 검찰 출신이니까 바로 고발장, 고소장을 써가지고 법적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열린공간 TV가 말이죠. 이제 날짜상으로 어제죠. 13일 권성동 사무총장이 윤석열 후보의 1박 2일 강원 일정 중에 강릉에서 한 시민을 성희롱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어디에다가 보도를 했냐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이 아니다. 법적 조치하겠다. 그러니까 열린공간 TV 측에서도 다시 반박을 하고, 또 권성당도 추가 입장문을 내서 지금 진실 공방이 비화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을 보면 이 커뮤니티란이 있잖아요. 이 커뮤니티란에서 보도를 했어요.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 지난 10일 강릉 옥천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기자들하고 술자리 후에 권성동 의원이 옆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부인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 그리고 이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여성에게 강릉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느냐라고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권성동 의원은 그 남편에게 안다리를 걸어도 아주 잘 걸었네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서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박문을 냈어요. 반박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기자분들과 헤어지고 나간 중 바로 뒤 테이블에 술을 마시던 남자분이 팬이다. 평소 존경한다. 홍모 씨의 후배다. 이렇게 권성동 의원에게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진을 찍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권성동의 팬이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 예. 이래서 이제 대화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이 남자, 이분은 자기 부인이라고 부인을 소개하고, 그래서 권성동 의원은 미인이라고 칭찬하면서 결혼을 잘하셨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밝히고, 그 부부는 헤어지면서 이 권성동 의원한테 고맙다라는 말까지도 했다. 그래서 열린공간 TV에서 말하듯 부부 손님의 부인에게 그러한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희롱했다는 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더군다나 그 부부하고도 신랑이도 없었고,
평범한 지지자처럼 좋아하면서 돌아갔고, 또 이 권성동 의원하고 함께 찍은 사진까지 있어가지고 그 사진을 말하자면 이 권성동 의원의 지인인 홍모 씨한테 보내기도 했고, 이러한 모든 광경을 동석했던 기자들이 다 목격을 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릉 일정 이후에 일부에서 없던 사태를 퍼뜨리며 제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고, 이번 열린 공감TV 보도도 마찬가지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1차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열린 공감TV가 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뭐라고 반박하고 있느냐? 권성동 의원은 D테이블 부부와의 이야기를 미담처럼 기술해서 입장문을 냈다. 권성동 의원 입장문에는 경찰 출동 부분이 빠졌지만 열린 공감TV 취재팀이 강릉경찰서 122 상황실 책임자와 통화를 해서 출동 사실 자체가 있었음을 확인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112 상황실 신고 내용 및 신고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된다. 아무 일이 없이 덕담만 오갔다면 그 시각 그 현장에 왜 경찰이 출동했겠는가, 이렇게 또 반박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다시 권 총장이 또 추가 입장문을 내서 제가 밤 12시 50분께 자리를 뜨기 전까지 경찰이 온 적이 없었고 그 이후에 연락받은 바도 없다. 이후 술자리에서 다른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찰 출동이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 관계자는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 출동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시인을 했어요. 인정을. 그런데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고 관련 사안은 현장에서 종결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바로 관련 사안 현장 종결. 만약에 말이죠, 지금 현재 열린공감TV에서 보도하듯이 이러한 문제가 만약 있었다, 그러면 경찰이 현장에서 종결 처리할 수 있겠어요? 절대 종결 처리 못하죠. 이제 본소로 가서 거기에서 추가적인 조서도 작성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종결됐다는 얘기는 아무 이런 혐의가 법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그 현장에 그런 의혹이 있는 행위가 없었다, 이거를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용민 의원이 이거를 문제시하면서 SNS에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하는데 기사가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즉시 형사처벌과 국회 윤리회부 조치가 필요하다. 당장 윤 후보가 사과하고 권 의원은 선대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김용민. 지금 경찰은 현장에서 종결 처리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권성동 의원과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이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신고까지 해서 난리 법석을 쳤는데 경찰의 신고를 받고 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종결 처리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현장 상황이라고 저는 추론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제 추론이 무리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끝난 건데 이거를 김용민은 전 반대로 연합 열린공감TV 보도 내용이 완전히 사실이라고 딱 단정을 하고 이 결과론적으로 처벌하라, 윤리회부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김용민 의원의 정상적인 사고의 흐름인지 굉장히 참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발상, 비판이 아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느끼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만들어서 쟁점화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이 집념, 의도, 나쁜 의도, 우리가 다 간파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번에는요, 좋은 뉴스입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강북권에 있는 주택 재건축 현장을 같이 찾아가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력히 비판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어디냐면 미아동에 있는 미아 4-1 단독주택 재건축 현장이에요. 자, 여기는요, 이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 가지고 지난 10월 달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신속하게 재건축 빨리빨리
시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되 공공, 즉 서울시가 서포터스가 돼서 지원해가지고 빨리 재건축 현장, 재개발 현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정상화시키겠다. 이러한 제도가 바로 신속통합계획, 즉 오세훈 브랜드죠. 자, 그래서 윤석열 후보, 이 오세훈 시장 둘이서 이 문재인 정부 얼마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를 많이 했는지, 박원순 시장 얼마나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는지 이거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도저히 박원순 그다음에 시장, 문재인 정부 이 부동산 정책 납득이 가지 않는다. 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진 것이 시대착오적 이념에 의한 거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거는 선거가 다가오니까 민주당도 뭐든지 표가 될 만한 건 다 이야기하자는 건데, 그렇게 쉽게 턴할 수 있는 거면 과연 이 정부에서는 왜 그동안에 그렇게 못했느냐, 이런 이재명의 공약, 약속을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 된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그래서 이걸 보면 문재인 정부하고 기조가 같은데 과연 부동산 정책을 시장의 생리를 우선하면서 펴나갈 수 있는지 이거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비판했고, 오세훈 시장도 말이죠. 이 박원순 때문에 한 10년 동안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완전히 멈췄다. 그래서 재개발은 약 390여 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다 해제돼 가지고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이제 오세훈 시장은요,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줘야 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도 신속통합기획 왜 도입을 했느냐. 바로 서울에 신속하게 주거가 공급되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이른 시일 안에 주거를 추가적으로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취지임을 다시 한번 밝혔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분이서 만난 것은 지난 7월 26일 날 서울시청에서 입당을 저지를 할 텐데, 그때 만난 이후로 한 넉 달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 대선에서 승리해서 오세훈 시장을 팍팍 밀어드리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눈길을 끌었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는 단기간 내 상당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긍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윤석열 후보 딱 직권을 하면 전국적으로는 공공주도로 50만, 그 다음에 민간주도로 200만, 그래서 총 250만 호를 기획하고, 특히 수도권에서는요 이 15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놓고, 그리고 양도세를 완화하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하는 세제 개편도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날이 새면요, 종부세 전면 재검토 방안에 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밝힐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제 K방역 어제 단단히 비판했어요. 이 윤석열 후보가 페북에 뭐라고 올렸냐면, 연일 확진자 수가 7,000명을 웃돌고 하루 사망자가 80여 명에 이르는 걸 보면 방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 이런 입장문을 어제 내놨지 않습니까? 자, 이거와 관련해서요, 청와대가 이 윤석열 후보의 이러한 정치 방역으로 문재인 정권의 이 방역 문제를 비판한 거, 이거는 적절치 않다. 이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바로 박수현 수석이 TV에 출연해가지고요, 정부를 비판해야 표가 되는 것은 알겠지만 국민이 함께 이룬 성과를 표명하는 것은 국민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엄중하긴 하지만 확진자 수 등 여러 지표가 우수하다. 문 대통령도 코로나와 경제 위기를 극복한 모든 성과는 문재인 정부만이 아닌 역대 정부의 성과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을 선제적으로 해왔느냐 안 왔느냐, 이것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박수현 수석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무조건적 충성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박수현 수석도 나중에 공주부에서 출마할 텐데 이렇게 문재인 끼고 돌아가지고
이낙연 꼴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부는 방역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 촉기를 잡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고민한다. 말은 멋있는데요. 말 못지않게 내실 있는 정책을 즉각적으로 시행하라. 저는 그렇게 비판을 좀 하고 싶네요. 자, 이제 날이 새면 윤희숙 전 의원이 이끄는 세기대, 내기대인가요?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가 출범식을 갖습니다. 이 출범식에 앞서서 2030은 왜 아직 윤석열에게 내일을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셀프 디스를 하고 나섰어요. 자, 그래서 이 셀프 디스를 하고 나섰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이제 2030에 대한 이 기대 심리를 자극해서 거기에 맞는 이 공약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약자로 이제 내기대라고 하는데 내일이 기대는 대한민국 위원회. 내기대는 뭘 하는 데냐? 바로 미래 세대의 현장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돼서 일자리, 부동산, 교육, 연금, 신산업 규제, 환경 이런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서 윤 후보에게 미래 세대가 원하는 정책 제안을 할 예정으로 있고 미래 세대의 시선으로 핵심 이 개혁 과제를 제기해서 세대 간 소통이 단초를 놓고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공감대를 조출하는 게 목표다. 그리고 2030 세대엔 투표 유보층이 가장 많고 그들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미래상과 개혁정책의 싱크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채널A에 출연을 해가지고요. 그동안에 이제 아버지가 말하자면 세종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 투기를 했다. 이래서 논란이 야기돼 가지고 이제 의원직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16년도에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땅 약 1만 평방미터니까 한 3,000평이 좀 넘는 거죠. 여기에서 시세 차이 2배 정도 올렸다. 이런 논란이 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된 농지는 매각되는 대로 이익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 라는 부친 편지 내용을 밝힌 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윤희숙이는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기존에 얘기했던 대로 한 달 전에 아버지 땅을 매물로 내놨고 시세 차익은 이제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의사를 다시 한번 채널A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희숙 의원이 출범하는 내기대 이 활동이 이제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위원장직 수락 소식을 전하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구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아고라다. 그리고 주로 미래 세대의 시각을 통해 펼쳐 보임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 미래를 향한 변화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공감대를 뽑아내고 그것과 국정설계 싱크로율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분노의 결집이 정권 교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말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그려내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기대 위원회는 미래세대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일자리, 연금, 부동산, 환경, 교육, 신산업 규제와 같은 해묵은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재명과 관련해서는요, 수단을 가리지 않고 법을 우습게 알고 도덕성이 결여됐고 임기응변만 내지르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여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서는요, 우리 사회의 분노와 반목을 조장해 이용한 세력이 승승장구했다는 뜻이다. 이런 직격탄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이해찬 대표의 등판과 관련해서 이나땡이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고 있어요. 친문 상황 이해찬 전 대표의 등장,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친문 폐쇄성의 상징적인 인물 등장이 과연 중도 젊은 층의 견인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그리고 친문 패권의 강화와 중도 견인의 약화이며 이해찬의 등장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땡큐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이나땡이다. 그리고요, 이해찬은 국민의힘 선대위 걱정할 시간에 이재명 후보 원맨쇼나 걱정하라 이렇게 밝혔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해찬 대표가 바로 어제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왔잖아요. 여기 나와가지고 이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한 인사들이 주목받는 이런 걸 갖다가 오합지왕이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고, 후보가 자신이 없으니까 저런 일이 생긴다. 후보가 중심이 되고 그분들은 보조가 돼야 하는데 후보가 오히려 뒷전으로 물러나는 모습은 국민 심판을 받는데 적절하지 않다. 이런 평가를 내놨어요. 악평을 한 거죠. 이거를 반박하는 입장이 바로 김철근 정무실장의 입장문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해찬 지금 남의 집에요. 오합지왕이라 이렇게 보이기 전에 이재명의 입 하나만이라도 바르게 잡는 역할을 해달라. 왜냐하면 이재명이 입 열 때마다요, 우리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효과 이런 면에서는 좀 괜찮지만은 열받는 국민이 더 많아요. 분노하는 국민이 더 많고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재명의 입을 딱 닫게 시키거나 아니면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내도록 교육 좀 시키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심야방송 1부를 마치고 잠시 후에 2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